근데 오늘 콘텐츠를 찍고 싶었던 이유가 그 인스타 하시는 분이 자기가 편집자를 구해서 일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질문을 듣고 아, 어려울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답장하는 걸 까먹었는데 그게 봄이었어.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텍스트로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절차가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일을 잘 주려면? 그래서 텍스트로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이제 좀 답장해드려야지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네. 근데 꼭 그분 외에도 한 3-4명 더 물어보긴 했어요, 저한테. 자기가 일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막 생각보다 디테일이 많아. 이게 그렇긴 하겠다. 결국에는 어떻게 줘야 되냐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나도 의사소통을 잘 하고 싶다 의 의미일 수도 있고, 서로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게 혹은 내 목적을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 어떤 다양한 의미들에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주고 싶다라는 게 담겨 있잖아요. 그냥 대충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근데 반대로 영상 외주 편집자 입장에서 이걸 받았을 때 어떻게 그거를 전달해 주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포인트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보통 받는 입장이니까 줄 때도 가끔 있는데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주면은 서로 편하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다가 말고 서로 편하다를 설명해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 3달 전에 왔던 DM에 대한 답장을 지금에서야 영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답장을 드리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이님. 그러면은 그 클라이언트 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전인타님에게 우선은 제가 일을 받는 곳은 그냥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브를 이제 운영을 해주는 매니지먼트 회사라서 채널이 되게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시스템이 되게 잘 잡혀있는 편이기도 하고, 스케줄 같은 것도 노션에 다 개인 페이지로 정리를 해주시고, 영상을 받는 거는 나스를 통해 받고요. 피드백도 되게 깔끔하게 노션으로 주시는 편이고, 그리고 필요한 자료 같은 것도 폴더 하나에 정리를 다 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깔끔하게, 엄청 깔끔하게 일을 받는 편이라 가지고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외주를 주시는 분하고 네. 이외에 다른 분한테 일을 해보신 적이 있는 거예요? 네, 많죠. 많죠? 근데 꽤 있는데. 왜냐면 어쨌든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지인이 부탁하면 제가 거절을 잘 못해서 해주는데,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도 한 번 느끼죠. 이쪽에서 일을 진짜 깔끔하게 주는 편이구나. 근데 이게 나만 편한 게 아니라 서로 편하구나. 그런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클라이언트 분이랑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1년 됐어요. 1년? 작년 7월 말부터 제가 처음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1년 됐네. 시간 빠르다. 근데 원래 좀 신기했던 게 저는 좀 쉽게 질려하는 편이어서 원래 채널 하나 오래오래 못할 것 같고 맨날 단발성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1년 넘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하긴 해. 다른 클라이언트 분들 여러분을 만나보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랑 다른 점, 다른 점? 체계적이다. 그리고 피드백도 진짜 깔끔하게 줘. 피드백, 눈에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가끔 그거 있어. 제가 편집자일 땐 아니고 그 유튜브 마케팅 회사에서 일할 때 어쨌든 저도 광고주가 있고 유튜버가 있으면 유튜버가 영상을 다 먼저 납품을 하잖아요. 그럼 광고주가 그걸 보고 피드백을 주면은 제가 가운데 전달을 하는데 가끔 피드백을 전화를 해서 그 영상 끝부분에 약간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끝부분 몇 분 몇 초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그 끝부분에 거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광고주가 있었어.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편집을 안 해본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주는 사람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주는 게 있어. 그 영상 끝부분에 거기가 하면서 영상 끝부분 거기가 어딜까요? 그때는 전 편집도 안 했을 텐데 편집을 안 하는 제가 봐도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도 있겠구나 했었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영상을 주는 입장에서 외주 편집자에게 일을 잘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을 맡기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죠? 보통 뭘 줘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영상 파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사실 처음 맡기는 거면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긴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미 편집에 대한 디자인이 이미 있는 채널이 그러면은 이거 폰트 뭐 쓰는지, 아웃라인 같은 거 두께 몇으로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브릿지 영상이 따로 있다. 브릿지 영상도 정리해서 줘야 돼. 그래서 줘야 될 게 총 내가 편집을 맡기고 싶은 영상이랑 음성 파일 있으면 음성 파일 같이 주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이미 정해져 있는 채널이면은 디자인 같은 거 정리본. 저는 보통 PPT로 만들어서 주고받고 하는데 편하신 대로 하면 돼. 근데 거기는 이제 폰트랑 폰트 크기, 폰트 디자인, 그리고 이런 자막 스타일을 언제 어디서 쓰는지 그것도 정리해서 주는 게 편하고, 그거랑 영상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브릿지나 인트로 아우트로 영상 같은 것도 같이 주고, 내가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 BGM 있으면 그것도 주고. 근데 이거를 줄 때마다, 왜냐면 편집자를 여러 명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줄 때마다 정리하면 좀 그러니까 아예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그냥 개인 폴더 말고 구글 드라이브에 정리를 확실히 해두고 편집자를 뭐 새로 구했거나 그러면은 그냥 나는 영상이랑 그 구글 드라이브 링크만 전달해주는 식으로 하면 편하겠죠. 구글 드라이브일 필요 없고 네이버에도 괜찮은데 그렇게 링크 하나만 줄 수 있도록 만들어둬야 되는 이유가 일 주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라고. 왜냐면 편집자 새로 구할 때마다 잠시만요 해서 폴더 찾아서 보내주고 하는 것보다 링크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게 나으니까. 아니면 그 뭐시기냐, 노션 이용해도 되고 편한 거. 그냥 제가 추천하는 거는 내 컴퓨터 어딘가에 저장해두고 찾아서 줘야 되는 상황만 안 만들면 되는 것 같아. 어디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네. 방 안에 여기 어딘가 있는데 이거 어디서 왔다 왔는데 딱 그냥. 그것만 피하게. 맞아요. 이건 약간 논조에서 빗나가는 얘기인데, 네. 내가 처음 외주를 줘요. 응. 그런 가이드가 하나도 없어. 응. 그러면은 그 돈을 좀 더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디자인을 해주는 거잖아. 아, 편집자가 해주는 거? 네, 편집자가 다 디자인을 해줘요. 편집자가 디자인을 처음부터 만들어줘야 되는 거면 그 디자인에 대한 값을 더 받아야 되고요. 이미 디자인이 있는 경우를 이제 따라가는 건 톤앤매너를 원래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돈을 더 받진 않아요. 아, 그것도 괜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 돈 중요하지. 그런 디자인 해주는 건 얼마예요? 저요? 보통 얼마씩 받아요? 난 근데 디자인 잘 모르겠어. 아, 그래요? 왜냐면 저는 우선은 뭐 그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30? 사람마다 그냥 다르게. 사람마다 근데 다르긴 해. 왜냐면 디자인에 대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경력이 아예 없더라도 뭐 잘하면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디자인을 못하면 근데 사실 못하겠다고 말하는 게 맞고. 근데 저는 다행히 조금은 할 수 있어서 아예 디자인만 맡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따로 돈을 받죠. 아, 그럼 채널에 톤앤매너 같은 것만 따로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네. 신기하다. 그럼 거기에 막 전체적인 BGM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다 맞춰서. 맞춰줘요. 약간 그 브릿지 영상이랑 네. 폰트 뭐 써야 되는지랑 채널, 유튜브 채널 배너 로고도 만들어주고, 그런 거 다 합쳐서 그 가격인 거예요? 거기에 편집비 따로, 디자인비 따로, 편집비 따로. 생각해보면 디자인비는 나는 꽤 저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계속 쓰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난 솔직히 디자인 값은 요즘 잘 모르겠어. 저는 되게 형님한테 받으니까 좀 싸게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영상 길이나 스타일 같은 건 어떻게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그 영상 스타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정리해둬야 될 게 많거든요. 폰트 같은 것도 그냥 폰트 이거 쓰세요가 아니라 이 폰트와 이 디자인은 어느 상황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종지부분 영상 편집을 해줬었는데, 거기서는 아기가 말하는 장면이 있고 어른이 말하는 장면이 있고 상황을 설명해줘야 되는 자막이 있어요. 그럼 그거 별로 따로 다 정리를 해서 이거는 이 상황에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서 PDF로 뽑아놓고 구글 드라이브 올려놓고 구글 드라이브 링크 자체를 주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폼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 이런 것들이 쓰이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네. 근데 보통은 저는 이제 디자인을 저한테 해주세요, 처음부터 해주세요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걸 보고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가끔 이제 다른 분들이 맡았던 채널을 제가 맡을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 어느 정도 정리는 해서 주는데 부족할 때가 많아가지고 산돌구름이라고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자막 캡처해서 넣으면 어떤 폰트인지 나와요. 그럼 그거대로 제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이전 영상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원래 채널 주인분께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려달라고 하면 뭐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내가 어차피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알려달라고 했을 때 또 잠시만요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보다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렇게 상부상조 하하하고 좀 훈훈하게 일을 하려면
서로 입장을 생각해서 일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거는 단가는 얼마 정도로 측정하는 게 좋아요? 아, 근데 단가가 좀 애매한 게 일단 영상 길이도 요즘 다 다르고 카메라 개수도 다르고 브이로그인지 정보 전달인지 이런 것도 다 다르고 그리고 경력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내가 이 영상 편집을 그러니까 이 종류 예를 들어서 정보 전달이야. 그럼 내가 이 정보 전달 영상 편집을 얼마나 많이 해봤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게임 유튜브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게임 유튜브를 받게 되면 게임 유튜브 쪽에서는 어쨌든 신입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받던 것보다 좀 낮게 받아야 되고 그래서 뭔가 저도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 얼마나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 받고 싶으세요? 일단 물어보고요. 이런 종류의 영상 얼마나 많이 해봤냐? 물어보고 그리고 크몽 들어가 봤냐? 근데 크몽은 별로 추천 안 하는데 애매하네. 단가가 항상 제일 어려워. 자기 경력이랑 솔직히 본인도 알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그런 거에 따라 다르지 않나?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딱히 없다? 없죠. 딱히 없다. 근데 업계 평균이란 건 있잖아요. 제가 그걸 잘 몰라요. 아, 그리고 프리랜서여서.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엔 낮은 경우가 많아서 아... 낮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근데 보통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낮을 수밖에 없죠. 낮게 시작하는 게 맞고 저도 처음 할 때 10분 넘는 영상 15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받고 시작을 해서 높여간 케이스니까 좋은 클라이언트라면 내 능력에 따라서 분명히 더 보상을 해줄 거고 나는 계속 열심히 하는데 정말 양심적으로 나 진짜 열심히 했고 나 잘하는 것 같고 뭐 채널 성적도 좋고 클라이언트도 만족하는 것 같은데 딱히 올려주진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클라이언트 찾는 게 맞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분이 직접 그 단가를 올려준 케이스시가요? 네. 나는 가만히 있었어. 다음 달부터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단가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게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제가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비해 많은 일이 들어오면 제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높여 가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기준이 생긴?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해보면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차쯤에 그 단가를 받았다. 몇 년 차? 우선은 제가 외주 편집자로 일한 지 1년밖에 안 됐고요. 몇 년 차 이것보다는 내가 이 영상을 얼마 만에 쳐낼 수 있는가. 하루면 만들거든요. 근데 그 하루를 내가 투자를 했을 때 퀄리티를 얼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근데 이거를 이제 클라이언트도 만족하는 수준이 나오면 이제 올려주는 거지. 결국에는 업무를 주신 분이 근데 나도 잘 받고 싶으면 더 잘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저도 채널을 좀 제 스타일이랑 되게 잘 맞는 채널을 만나서 그냥 재밌으니까 열심히 했거든요. 이것저것 새로운 스타일 계속 시도해보고 디자인 같은 것도 시리즈물마다 디자인가 안 받아도 제가 재밌어서 새로 만들어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뜬금없이 전화해서 다음 달부터 뭐 5만 원 더 올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오던데 결국 그냥 그거지 않나? 근데 이 일의 장점 그거 같아. 내가 재밌고 내가 재밌으면 잘하게 되잖아요. 그럼 클라이언트도 만족하고 그럼 서로 그냥 서로 만족하는 상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정보 전달 위주 채널이면 사실 그냥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제로만 얘기를 하고 근데 브이로그는 또 막 통통통통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많이 어려워요 편집이.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브이로그 채널이다라고 하면은 컷 편집을 해서 주든지 아 클라이언트 분이? 네. 아... 컷 편집까지만 해서 주는 거. 왜냐면 그 상황에 대한 흐름은 자기가 알고 내가 어떤 상황을 살려야 되는지는 클라이언트만 아니까. 그 브이로그를 찍은 사람. 그리고 브이로그는 특히 사생활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 걱정되시면 뭐 컷 편집을 다 해서 영상 하나로 묶어서 편집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막만 하면 되는 정도로 해서 주던지 나 그렇게까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영상 한 번씩 체크하면서 아예 날려야 되는 부분 좀 날리고 영상을 좀 정리해서 줘야겠죠. 브이로그는 이제 타임라인을 짜서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엑셀이든 워드든 편하신 방법 선택을 해가지고 옛날에 뭐였지? 어떤 가수분 공연 비하인드 영상을 제가 편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쨌든 기획사에서 저한테 넘겨주는 거니까 진짜 디테일하게 짜서 줘요. 근데 거기는 컷 편집을 해서 주지는 않고 워드 파일에 몇 분부터 몇 초까지 이 영상 쓰고 몇 분부터 몇 초까지 이 영상 쓰고 이 영상은 무슨 상황이다. 그러면서 진짜 초 단위로 입력해서 줘요. 근데 그러면 일하기는 진짜 편해. 그렇게 해도 되지. 그렇게 하면 브이로그가 아마 엄청 스무스하게 잘 나오긴 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조금 주의해야 될 게 가끔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편집자 처음 맡기면 그냥 영상 뭉탱이로 던져주고 편집해주세요 하는데 잘 나올 수 힘들죠. 뭐 잘 나올 수 있겠지만 왜냐면 편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나는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특히 막 원본이 브이로그 같은 거는 많이 찍으면 원본이 막 10시간도 넘어가는데 그걸 하나하나 보고 있기도 애매하고 저도 저번에 뭐 하나 받았는데 원본이 4시간이었나?
브이로그였는데 그러면은 결과물도 안 좋고요. 편집자도 힘들고 편집 맡긴 사람도 어쨌든 내가 돈 주고 맡긴 건데 결과물도 마음에 안 들고 서로 좀 힘들어서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편집을 다 해서 주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단가가 좀 낮아지겠죠? 아니면은 몇 분부터 몇 초까지 이거 써주세요 하면서 조금 더 기획안을 디테일하게 짜서 주거나 근데 이 둘의 베이스는 항상 그거 영상을 좀 최대한 잘 정리해서 주기. 저도 최근에 그 자전거 절도 맞아서 CCTV 경찰서에 반납했는데 네. 그때 그 훔쳐가는 장면들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줬거든요. 저도 그 한 10시간짜리 브이로그 재미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72시간짜리 한번 봤어요. 그래서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그거고 내가 컷 편집을 다 해서 준다고 해도 어쨌든 이 사람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몇 분부터 몇 초? 뭐 예를 들어서 역삼, 맛집, 히레등 방문 이러면서 상황 설명을 해주는 콘티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주시면 좋아요, 브이로그는. 그리고 정보 전달도 마찬가지로 그냥 영상 통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 찍는 상황에서 편집자님이 없으면 어디를 날려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이 부분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정보 전달 영상도 러프하게 컷 편집을 해서 주시는 게 좋아요. 싱크도 맞춰서 주시면 훨씬 더 좋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영상 1시간을 찍어요? 그럼 솔직히 20분은 내가 아나운서가 아니고 전문 방송인이 아닌 이상 좀 딴소리 하거나 버벅이거나 다른 길로 셀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카메라만 켜놓고 가만히 있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알아서 잘라서 넘겨주고 내가 이 장면은 정말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따로 언급해서 넘겨주고. 그러니까 생 영상 파일을 넘겨주는 일이 잘 없어요. 아 그래요? 외주를 맡기는데도 저는 이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겠지 약간 이런 느낌의 영상 편집 외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살려야 될 구간 정도는 정해주고 여기는 진짜 필요 없는 것 부분은 이제 잘라주고 하면은 훨씬 서로한테 도움이 된다. 맞죠. 왜냐면 편집 다 했는데 이 부분 왜 살렸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정말 오래된 팀이고 뭐 편집장이 따로 있고 전체가 뭐 다 같이 일하는 팀이다. 그러면은 그냥 영상 하나 통으로 갖다 쓰겠지만 작은 채널이고 편집자 한 명 구해서 오래오래 일하고 싶으면은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어쨌든 목적성이 뚜렷한 영상이 나올 테니까. 네. 그러면 촬영물은 보통 어떻게 주고받으세요? 저는 나스라는 걸 이용해서 받고요. 나스? 힙합? 가수? 나스라고 어쨌든 프로그램은 저는 이제 웹사이트 같은 거 똑같이 구글 드라이브랑 비슷한 느낌으로 원래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걸로 주면은 내가 업로드해서 링크 주고 보는 사람도 다운로드 한 다음에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스에 올리면은 그 사람 바탕화면에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다운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만약에 컴퓨터가 있고 제 컴퓨터가 있잖아요. 제가 나스라는 그 링크에 접속을 해서 거기 폴더 1에다가 제가 편집한 거 올려요? 그러면은 여기선 다운받을 필요 없이 그냥 바탕화면에 올라온 거 보면 돼요. 근데 그거는 비싸거든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좀 기업에서 쓰는 거라고 들었어. 근데 어쨌든 제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라고 했잖아요, 채널이. 그래서 나스를 쓰는 것 같고 구글 드라이브 써도 되고 제가 예전에 일했던 대형 채널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마이박스인가? 어쨌든 그거 썼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 어차피 편집자 입장에선 그냥 똑같아. 올리면 돼. 공유만 되면 된다? 공유만 되면 된다. 구글 드라이브나 뭐 네이버 마이박스나 그런 경우도 봤어요. 외장하드 자체를 안 해주는 거. 그럴 때도 있었어. 어떤 폼이 좀 더 편하다 이런 것도 있나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냥 이거는 완전 클라이언트 입장인 것 같아. 어쨌든 구글 드라이브든 네이버 마이박스든 뭐 그 나스든 돈을 내야 되는 건 그쪽이기 때문에 알아서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피드백은 어떻게 전달해주는 게 편해요? 피드백은 우선 뭐 영상 처음에, 중간에, 끝에 절대 안 되고요. 제발. 그 최악이야. 몇 분 몇 초라고 확실히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몇 분 몇 초에 될 수 있으면 BGM 같은 거나 효과음 소리 몇 데시벨 낮춰주세요까지도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면은 그냥 몇 분 몇 초 효과음 소리 낮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주고 그렇게 텍스트로만 몇 분 몇 초 몇 분 몇 초 해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받았을 때 편했던 방식은 노션 페이지에다가 오타가 있으면 화면 자체를 캡처를 해서 거기에 이제 빨간 줄 그어가지고 몇 분 몇 초? 뭐 제한, 빨간 줄, 제안 이런 식으로 캡처를 다 해서 해주시는데 그게 좀 편하긴 해. 그 예시 하나만. 예시 이쪽에 나갈 거예요. 아 오케이. 근데 물론 텍스트로만 피드백을 줘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캡처가 있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데. 그쵸.
영상 편집을 안 해본 사람이 피드백을 주면 사실 어렵긴 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여기가 이상해요라고 하는데 이상해요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상하니까 이거에서 이걸로 바꿔주세요가 돼야 되는데 몇 분 며칠 이상해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편집자 이상해서 뭘 바꿔달라는 거지? 이게 되니까 항상 명확해야 돼. 몇 분 몇 초에 언제에 무엇이 어떻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상해요까지 설명 안 해도 돼. 그냥 무엇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수정해주세요가 있어야 돼. 그냥 느낌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피드백은 수정해달라는 요청에서 이상해요는 그냥 감상평이잖아요. 네. 감상평 말고 수정 요청 확실하게 하지. 약간 그거 진짜 어렵긴 하겠다. 좀 더 예쁘게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진짜 아, 그러면 이제 예쁘게 어떻게 바꿔드릴까요? 예쁘다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답답한 피드백, 예쁘게 바꿔주세요. 더 명확한 피드백, 테두리 색깔을 분홍색으로 바꾸고 블러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만약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캡처본 하나 넣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최소한. 그 챗GPT랑 대화할 때랑 거의 똑같이. 피드백은 어쨌든 수정 요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편집한 영상에서 잘못된 부분만 어쨌든 꼬집어서 의견을 받는 거기 때문에 편집자 입장에서 어쨌든 당연하긴 한데 제가 F여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게 뭐 12번, 막 20번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얘랑 뭐 6개월 넘게 일을 해? 근데 그 6개월 넘게 일하는 내내 어쨌든 피드백만 받아요. 그 건조한 피드백만? 그러면은 의지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격려가 좀 필요하다. 응. 그래서 F로서. 아 왜?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긴 하지. 나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수업할 때 수업하면 이제 수강생분들이 자기 영상 봐달라고 이 티걸로 말 안 할래. 아니 얼마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하실 때 이건 내가 해서 난 항상 해준단 말이야. 그럼 이거 아니요. 말 안 할래. 만약에 그러니까 수강생이 자기 이제 영상을 봐달라고 해. 근데 거기 잘못된 부분만 찝으면 의기소침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한 부분도 찝어주는 게 중요하다. 아 그거는 뭐 네 저도 배워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잘한 부분도 찝어줘야지. 왜냐면 잘한 부분을 찝어줘야 되는 이유가 격려 차원도 있긴 한데 잘한 부분을 찝어주면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을 지금 말해준 거잖아요. 나 이런 부분 좋다라고. 그럼 그 사람도 나중에 더 그런 요새를 많이 쓰고 더 맞춰줄 수가 있는 거지. 난도 F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 그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해주실 때는 너무 피드백 건조하게 주지 말고 만약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서로에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필요하다. 그런 피드백도. 꼭 칭찬의 의미를 떠나서 그게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편집자 입장에서도 이 채널에 오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먼저 요청을 해보셔도 좋죠. 긍정 피드백도 있으면 좋아. 왜냐면 저는 저 나름대로 영상마다 재밌는 요소든지 뭐 시각적인 요소든지 포인트를 넣어서 주는데 이거에 대해 피드백이 없으니까 내가 잘한 건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 주셔라라고 하면 주시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맞춰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최악의 피드백. 진짜 와 이 피드백은 진짜 쉽지 않았다. 제 친구가 애정하는데요. 제 친구가 이제 결혼할 때 프로포즈 영상을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어제는 얘 영상 편집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걔가 그렇게 했어. 영상 앞부분에 여기 좀 바꿔주면 안 돼? 영상 앞부분 어디를 말하는 거며 뭘 어떻게 바꿔달라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영상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똑바로 얘기하라고. 아직 친구예요? 네? 네. 아직 친구긴 해. 근데 그거를 각오하고 일을 해주겠다고 하긴 했어. 피드백 그렇게 줄 거 알았어. 근데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에 피드백 줄 때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몇 분 몇 초에 이걸 어떻게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다 바꿔줬는데 나중에 이제 걔가 바꿔달라는데 다 바꿔줬거든요. 처음이 나은 것 같네? 그러면은 지금은 새로운 클라이언트분 만날 때 이렇게 피드백 해주세요라고 먼저 제안도 해요? 근데 보통 지금 제가 일을 더 안 받는 것도 있고 저한테 일을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도 편집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피드백을 명확하게 주는,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안 주지. 여기 좀 바꿔줘.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일을 하다가 어쨌든 편집을 안 해본 사람이 저한테 편집을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시를 보여주죠. 피드백은 이렇게 주시는 게 서로 편하다. 외주 끝나고 기분 좋았던 말 같은 거. 나 2번 들었어. 몸이 왜 하나예요?
진짜 기분 좋아하는 거 봐. 몸이 하나예요? 물어봤어. 2번 들었어. 다른 사람한테 2번 들었어. 그거랑 네. 영상 줬는데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세요? 했더니 왜 이렇게 잘해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더 잘하고 싶어 진짜. 유타입의 시대라고 책이 있는데 유타입의 시대랑 뭐 다른 책 되게 많아요. 린치핀도 뭐 그렇고 돈 좋긴 한데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돈으로 안 움직이거든요. 오히려 의미를 찾아줘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칭찬이 저한테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큰 돈이라면? 그거 이제 그게 의미니까. 몸이 왜 하나예요? 되게 좋았던 거. 왜냐면 진짜 요즘 죄송할 정도로 일이 들어왔는데 전 진짜 하고 싶었는데 거절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기분 좋았다. 최고의 칭찬이었던 것 같아. 몸이 왜 하나예요? 내 영상에 대한 최고의 칭찬. 내가 편집자 구하고 싶은데 아예 못 구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에딘메이트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아예 모르겠어. 차라리 그런 플랫폼 수수료만큼 내가 더 배워가거나 편함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수수료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같이 비우는 전 인턴이었습니다. 안녕. 긍정 피드백 필수. 역시 F식. F식 아니에요. F식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칭찬이 듣고 싶었어. 아니라고.